정설의 삼국사, 대륙설의 삼국사. 기본 세계관부터 다르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건 그냥 한국사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관이 아예 다른 두 개의 삼국사 버전입니다. 정설, 교과서 삼국사는 한반도 중심 작은 지도 위에서 삼국사가 펼쳐지고, 대륙설 삼국사는 요동, 하북, 산둥, 한반도, 연해주 이 넓은 월드맵에서 움직입니다. 재밌는 건 동일한 사건인데 지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역사 전체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기본 세계관부터 다르다. 정설의 삼국사, 대륙설 삼국사. 정설의 삼국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조선 부여 4만, 고구려 백제 신라, 한강 낙동강 압록강 중심. 작은 지도를 기준으로 전쟁, 이동, 외교, 해석,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본 삼국사죠. 근데 대륙설 삼국사 관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북아 전체가 하나의 무대였고, 삼국은 그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인 플레이어였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 세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삼국은 애초부터 한반도 내 소국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기마국가, 백제는 해상국가, 신라는 동해 무역국, 즉 세 나라는 대륙 해상 전체에 걸친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 사서의 공백이 너무 많다. 한사군, 고조선 멸망, 부여, 동명왕. 많은 기록이 지명 없이 적혀 있거나 여러 위치 후보가 존재합니다. 이건 원래부터 지도가 넓고 복잡했다 는 뜻입니다. 기록보다 지도 해석이 더 중요하다. 동일한 기록이라도 압록강을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가정하면 전쟁 동선이 뒤틀리고, 평양을 지금의 평양으로 보면 이동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대륙설은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런 논쟁이 생겼을까? 사서의 공백과 지도의 미스터리. 사실 삼국사 논쟁의 시작은 기록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고조선의 정확한 국경이 없음. 고조선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했는지. 중국 사서마다 기록이 다름. 한사군 위치가 일정하지 않음. 낙랑군, 현도군, 대방군, 임둔군의 위치가 조서마다 다름. 동명왕 이동 경로가 선형이 아님. 정설 지도에서는 주몽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거리 지형 시간이 너무 안 맞음. 고구려 백제 전쟁 기록의 동선이 비현실적. 말 그대로 일주일 만에 몇백 킬로미터 행군급 기록들이 존재. 부여의 활동 무대가 지나치게 넓다. 하북, 요서, 연해주까지 흔적이 남아있음. 정설 지도에 이걸 끼워 맞추려면 기적의 워프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처음부터 지도 범위를 잘못 잡은 게 아니냐? 라는 질문. 대륙설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고조선에서 삼국의 탄생까지 작은 씨앗이 아니라 대륙판 제국의 붕괴와 재편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정설의 고조선은 요령 평양 중심의 중형 국가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기록과 유적이 말해주는 건 훨씬 넓어요. 발해만 연안에서 한반도 북부 요동 하북까지 흔적이 넓게 분포합니다. 즉 고조선은 고대 동아시아 북부의 대형 연맹국이었습니다. 이걸 정설 지도에서 줄여놓으니까 너무 많은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시작된 대륙판 재편.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립니다. 정설에서는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 일부를 지배했다. 이렇게 배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이 청천강 너머 산악지대에서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수십만 병력 보급을 위해 평원, 하천 해상 루트가 필요했는데 흑룡강, 함경 산악지대에서는 그런 대규모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전쟁의 실전 무대는 대륙 삼각지대였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고조선 멸망은 한반도 끝자락의 소국 멸망이 아니라 동북아 대륙 북부의 초대형 국가체제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력이 부여, 고구려, 옛 예맥계로 흩어지며 삼국의 씨앗이 됩니다. 고조선 멸망 정설, 대륙설. 정설 버전. 고조선 중심 대동강, 청천강, 항구년, 낙랑, 대방, 현도가 한반도 북부에 설치. 이후 삼국이 자라남. 문제는 고조선 영토가 너무 좁고 항구년의 전쟁 규모가 설명 안 되고 부여 고구려와의 거리감이 안 맞고
낭랑의 고고학 유물이 너무 중국식. 이런 충돌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대륙설 버전. 핵심은 단 하나. 항구년은 한반도 안쪽이 아니라 요서 하북 일대에 설치되었다. 그렇게 보면 낭랑군의 한식 유물이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한나라와 고조선의 대규모 전쟁이 현실적인 지형에서 가능해지고 부여 고구려 동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삼국의 초기 영역이 모두 자연스럽게 확장됨. 항구년 한반도설이 처음부터 모순투성이었던 이유가 전부 해결됩니다. 위만조선 한사군 위치 논쟁. 지도 한 장 때문에 삼국사가 달라진다. 위만조선도 정설과 대륙설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정설. 위만이 평양에 정착. 한사군도 그 주변. 결국 삼국은 한반도에서 성장. 대륙설. 위만조선 중심은 요서 하북 북부. 한사군 설치도 그 일대. 삼국이 성장한 근원지가 훨씬 넓음. 이걸 대륙판으로 보면 이동거리 전쟁 기록 유물 분포가 단번에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낭랑군은 한반도 내부에서 나올 수 없는 한식 문화층이 많아서 대륙설 해석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부여와 동명왕 신화가 아니라 이동 경로 숨겨둔 역사 코드. 정설에서는 부여를 만주의 조용한 소국처럼 말하지만 유물 기록을 보면 부여는 정말 넓은 범위에서 활동합니다. 하북 요서 만주 연해주까지 흔적이 남아있어요. 즉 부여는 초원 평야 강이 삼각지대를 지배하던 북방 기마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해모수 유화 주몽으로 이어지는 동명왕 신화죠. 신화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기마 세력의 이동 경로를 담은 겁니다. 주몽이 졸본으로 이동한 경로가 정설 지도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대륙판 지도에서는 초원 요서 졸본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삼국의 탄생은 한반도 끝에서 자연 발생한 세 개의 왕국이 아니라 고조선 붕괴 이후 대륙 기마 세력이 남쪽으로 계승 분화한 결과 라는 게 대륙판 관점입니다. 고구려 초기 정설 지도에서 절대 설명 안 되는 이동 속도. 고구려가 등장하면 정설 지도는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 킬로미터 이동. 부여 동해 후연과 동시에 전쟁. 숙신거랑까지 치고 들어가기. 백제와 교전. 해상 세력 외와 충돌. 이 모든 일들이 압록강 근처의 산악국가로는 절대 성립이 안 돼요. 정설 지도로 맞춰보면 고구려는 거의 초능력급 이동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서가 틀린 건지 지리 해석이 틀린 건지 수십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륙설에서는 단순합니다. 고구려의 중심이 처음부터 요서 하북 북부의 넓은 평야권에 있었다. 평야 지형이면 이동속도 보급 전투 모두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졸본 국내성 평양성 삼각축은 정설의 위치보다 훨씬 서쪽에 있어야 삼국 전쟁 기록이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탄생, 한반도 작은 국가가 아니라 대륙 해상의 교차점. 정설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 남쪽에서 지역 소국처럼 자연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백제의 요서 진출 기록 정설은 항상 과장이라고 말함. 신라의 동해 북방 네트워크. 외계와의 긴밀한 군사외교 동맹. 초기 왕계의 북방 기막의 혈통. 사비시대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신라의 당나라와의 대등 외교. 이걸 한반도만 놓고 보면 국제관계 스케일이 너무 크고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대륙설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백제는 해상세력 부역의 기마혈통이 결합한 국가. 신라는 동해 연안 북방계와 남부 해상계가 합쳐진 국제복합국가. 즉 둘 다 처음부터 대륙 해상을 동시에 무대로 삼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삼국은 한반도라는 작은 무대에서 싸운 게 아니라 요서 한반도 일본 열도 동해 북부 이 넓은 지역 전체를 두고 경쟁한 겁니다. 왜 정설 지도는 전쟁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장수 장군 텔레포트 문제. 정설 지도에서 삼국의 전쟁 기록을 읽으면 이상한 점이 끝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장수가 백제를 공격하고 나라 가득 고구려 북방 전쟁에 참여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요동 전선에 등장.
이게 다 산악지대 장거리 이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륙설에서는 고구려의 주요 전선들이 요동 하북 산둥 인근의 평원 모드라서 기병전 가능, 신속 이동 가능, 대형 보급 가능, 동시에 다중 전선 운영 가능. 그야말로 기록 그대로가 됩니다. 즉 역사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도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부여 동명왕 고구려는 하나의 대륙 이동 스토리다. 부여에서 시작된 동명왕 신화는 정설에서는 신화로만 취급되지만 대륙설에서는 이동 기록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부여의 활동 무대는 정설의 좁은 만주가 아니라 하북 요서 길림 전역입니다. 이 넓은 곳에서 기마 세력이 남하에 세운 나라가 고구려죠. 동명왕 신화에서 하늘, 활, 강 건너기, 이동하는 기마 부족, 이런 상징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신화적 기원이 아니라 실제 이동 과정에 기호화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여, 졸본, 고구려, 이 연결 구조 자체가 이미 대륙판 이동 경로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삼국 탄생의 진짜 구조 대륙 대전쟁의 후속 시즌. 한반도 단독에서는 삼국의 탄생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백제는 바다로 뻗고, 고구려는 북방 요동으로 뻗고, 신라는 동해 남해로 뻗고, 외계는 해상 전투력으로 움직였고, 말갈숙신거라는 육상에서 활동. 이런 복잡도는 한반도 좁은 지역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대륙설에서는 이 복잡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고조선 멸망, 북방 기마 세력 이동, 해상 세력 확장, 요서 한반도 일본 열도 삼각구도의 형성, 삼국 등장. 즉 삼국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대륙 전체의 재편 속에서 생겨난 국가들이었어요. 마지막 비교, 정설의 지도, 대륙설의 지도. 정설 지도에서는 전쟁 이동 문명 규모가 끊임없이 안 맞습니다. 고구려 기병전 산악지형 불가능. 백제 요서 진출 과장으로 처리. 신라의 동해 무역 규모가 설명 안 됨. 외의 전쟁 일본만으로 불가능. 고조선 멸망 지리적으로 모순. 한사군 유물 안 맞음. 부여 이동 경로 비현실적. 반면 대륙설 지도에서는 이 모든 게 단번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지도 하나 바꾸면 역사 전체가 새롭게 풀려버리는 거죠. 정설의 삼국사와 대륙설의 삼국사는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다릅니다. 지도가 넓어지면 역사의 스케일도 넓어지고 사건의 모순이 사라지고 삼국의 움직임들이 더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무조건 대륙설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음 편에서는 고구려가 대륙과 해상에서 어떻게 실제로 부딪혔는지 전쟁 지도 그대로 놓고 더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면 다음 역사 여행 놓치지 않습니다.